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0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다시 상승의 모습을 보였죠. 다우가 0.49% 올랐고 나스닥 0.94%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죠. 엔비디아가 장중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었죠. 종가상으로는 3조 9,740억 달러로 끝났는데요. 어쨌든 조금만 오르면 4조 달러가 되고 여기서 20%만 더 오르면 5조 달러가 될 수 있는 거죠.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많다고 하죠. 그거로 인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중국과의 어떤 저가 AI 칩 수출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고요. 사실 시장은 관세 위협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결국 거래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8월 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유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다르게 보는 거죠. 결국 협상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유예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너무 많은 나라를 강압적으로 통보하식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물론 지금 관세 자체도 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일단 현재는 관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 자체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그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시장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의 기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희한한 거죠. 악재가 터지면 악재를 해소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미국 시장의 모습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관세로 인해서 폭락했던 것을 끌어올리면서 약세장 진입을 다시 강세장으로 바꿔버리는 상황이죠. 오랜 시간 미국 시장은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피로감이 올 때가 됐죠. 올 때가 됐는데 여기서 관세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연준이 의사록을 공개를 했어요. 이 의사록 공개를 하면 아시겠지만 연준 FMC 회의는 진행이 되면 한 달 뒤에 회의 내용을 공개를 해줍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두 명이 데이터가 예상대로 진행되면 다음 회의 때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미셸 보우만, 그 연준 부의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대통령이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데이터가 도와줘야 되죠. 사실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지금 안 좋아요. 지난번에 발표된 것 중에 ADP 민간 고용은 굉장히 안 좋았고 비농업 부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민간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실업률이 낮아졌는데 이 실업률이 낮아진 이유가 구직 활동 안 한 사람들은 다 제외가 돼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지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보다는 관세 협상이 다 마무리되고 몇 개월 지난 뒤 미국의 기업들이 정말 그 생산을 잘해서 생산이 정말 전 세계에서 이 저가로 다 판매가 되는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 생산품을 소비를 안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거가 현실이 돼서 지표로 무역 적자는 지속이 되고 미국 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져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 나와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비농업 부문으로는 경기 침체가 없지만 농업 부문으로는 비농업 부문으로는 그 경기 침체가 없지만 ADP 민간 고용으로 경기 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사실 관세 문제가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쳤냐 그러면 아직은 안 됐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결국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업이 미국 기업도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가져와서 생산하게 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소비자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안 쓰잖아요. 더 비싸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쓰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안 쓰죠.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 위에 물건을 사게 되고요. 또 타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제품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애국 소비를 하게 되죠.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 돌아올 거라. 그게 이제 올해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저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다우는 0.45%에서 일단 이틀 조정 부분에 일부를 돌린 거에 불과한 거고요. 나스닥은 지난번 고점 주고 이틀 눌렀다가 다시 돌파해서 이 윗부분에서의 상승 모습을 좀 보이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볼 필요성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걸 돌파한 순간 이거는 더 간다. 이건 다 돌파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침에 그 제가 방송에 공개 방송에 얘기해드렸고 다 얘기해드렸는데 지금 이 엔비디아가 5조 달러를 가려면 204달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 정도 이상 더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5조 달러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가르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나스닥, 다우, S&P 다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면 저시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업도 주가가 엄청 오르겠죠. 근데 어디다 갈까요? 쉽지 글쎄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0%로 따지면 별로 아니지만 애플도 옛날 1조 달러, 2조 달러, 3조 달러 가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뭐 시간을 두고 한번 봐야 되겠죠. 간다 안 간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일단 거기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끝나가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금통이 있습니다. 금통이 오늘 금통이 있는데 시장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죠. 금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시장에서 금리 동결 유력합니다. 저는 금리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리라. 근데 이제 하느니 금리 동결할 만한 근거는 뭐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 집값이 천정을 뚫었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뭐 6억까지만 대출해주고 안 된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뭐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가계빚이 뭐 발목을 잡고 있다. 가계빚이 발목 잡은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저는 제 생각이라면 시장 좋을 때 기름 부어줘야죠.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당 내에는 뭐 5,000피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띄우려면 제대로 도와줘야죠. 옆에서 가는 데다가 기름을 부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0.25 기름 한 번 더 부었다 그래서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깜짝 쇼를 한번 벌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고요. 뭐 금리나 뭐 우리나라는 원체 보수적이라 그 금통위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금통위를 이끌었던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끝까지 안 올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의 시장 상승의 의지에 기름을 좀 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깜짝 쇼가 있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피가 어저께 올라서면서 신고가 갱신했죠. 이 신고가라는 것은 뭐 요 근래 고가지 예전 고가 3,300원 못 간 거죠. 못 간 겁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네요. 상법 추가 개정에 기대감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되는 부분 혹시 그 얘기 했었죠?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배당 분리과세 요거 두 개가 의미가 있죠. 이거를 생각이 있으면 하나씩 해야죠. 두 개를 한 번에 해서 얻을 건 없죠. 하나씩 기대감을 부풀리면서 올리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의무 소각 얘기는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일단 기업들 자사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 상장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니면 자사주 시장에 매각을 하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죠. 자사주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주가를
소각하게 되면은 주주의 어떤 주가를 개선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벨업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그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카드가 요거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죠. 세 가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상속세.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나올 건지 안 해요. MSCI는 일단 아니죠. 물 건너갔습니다. 내년에나 돼봐야 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MSCI 편입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224시간 오픈 쳐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든 돈을 빼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MSCI는 일단 차후 빼버리고요. 자사주 의무소각, 그 다음에 배당분리 과세, 그렇죠? 상속세에 대한 부분, 폐지 내지 뭐 이런 거. 상속세가 세수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주가를 띄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남아야 돼. 이거를 순차적으로만 해도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꽤 되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만기인데요. 만기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